네, 안녕하세요. 4월 넷째 주 오토타임즈 하이빔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구 기자가 전해줄 건데요. 현대차 벨로스터 N이 나왔다는 출시 얘기입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벨로스터 N을 내놨는데 이게 원래는 기존에 수동 변속기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맞습니다. 8단 습식 더블 클러치가 들어갔다 그래요. 8단이 됐고 이제 습식이고 더블 클러치예요. 네. 굉장히 소개해줄 게 좀 많아요. 네. 네, 이거 뭔가 좀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우선? 네, 먼저 더블 클러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말 그대로 클러치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클러치 페달이 두 개가 아니라 그죠? 이 변속기 안에 있는 클러치 그러니까 이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그런 네. 장치가 두 개라는 건데 홀수기어 짝수기어에 하나씩 물려 있는 거고요. 수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데 전기식 클러치 작동 장치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죠. 네. 이게 적용이 돼 있어서 운전자가 클러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네. 이 자동으로 기어를 올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게가 기존보다 50kg이 늘어났고요. 늘었죠. 네, 반면에 이제 자동 변속기의 편리함 그리고 수동 변속기의 직결감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그런 변속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이게 변속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제가 타봤는데 네, 그러다 직접 보니까 타보셨잖아요. 제로백도 빨라졌어요. 실제로 이게 0.5초인가 단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6초대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뭐 5.6초. 5.6초, 0.5초가 단축이 돼서 5.6초. 네. 근데 제가 진짜 타봤는데 변속감이 너무 빠른 거예요, 변속이. 그래서 타는 사람들도 다 이거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더블 클러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르쉐나 뭐 BMW 이런 고성능차에도 그쵸. 많이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현대가 습식으로 또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렇군요. 습식이잖아요. 이게 네. 토크가 좀 더 기존에 비해서 약간 높아졌다 보니까는 이제 네. 건식에서 습식으로 바꿨다라고. 왜 얘기를- 바뀐지는 아세요 혹시? 건식에서 습식으로. 토크가 높아지면서 이제 허용할 네. 수 있는 뭔가 그쵸. 토크를 넘은 거 아닌가요? 이 건식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네.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습식, 그러니까 냉각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습식을 거기에 채택한 오일을 겁니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도 벨로스터 N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수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네.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신형 나오면서 좀 어떤 게 달라졌나요? 네, 좀 운전 재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네. 일단 가속력과 이 변속 충격을 강조한 N 파워 시프트 그리고 변속 충격을 강조했나요? 충격이 더 약간- 생겼다는 건가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수동에서 자동으로 이제 네. 바뀌면서 이 변속 충격이 아무래도 줄게 되잖아요. 네, 달아나가 네. 되면서 근데 이 재미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기능을 놓칠 수 넣었다고 없다 이 합니다. 재미도. 네. 이렇게 퉁퉁 튀어나오는 네, 느낌. 그리고 트랙 주행에 최적화된 이 변속 패턴을 제공하는 N 트랙 센스 쉬프트 그리고 오버부스트 기능의 N 그린 쉬프트 네.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이 N 그린 쉬프트를 한번 써봤어요. 아, 이거 NGS 어떤가요? 버튼이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네. 가속력이 정말 오버부스트의 네. 느낌, 무슨 게임하는 듯한 그쵸.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토크가 더 발생하면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 토크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저도 이거 눌렀을 때. 포르쉐를 통해서 경험을 해봤는데 아 맞다. 예, 포르쉐에도 괜찮더라고요. 네. 이런 비슷한 20초 정도 이제 오버부스트를 쓸 수 있는. 맞아. 이걸 누르면 그 위에 이렇게 약간 게이지가 초를 생기죠. 계산하는 네. 게이지가 딱 나오면서 그 동안에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쓰고 나서 3분 정도를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게 최대 힘을 뽑아냈기 때문에 약간 쥐어 그런 짰기 것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확실히 더 운전을 하는 재미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또 이 밖에 이제 서스펜션 조율을 다시 해가지고요. 네. 50kg이 이제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이제 것들이. 무게 배분도 네, 있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원래 벨로스터 N에 DCT가 있지 않았는데 새로 추가가 된 거잖아요. 네. 현대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추가를 했을까요? 일단 수동 변속기에 힘들어했던 이 소비자들이 자동 변속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맞아요. 있고요.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동밖에 없어서. 네, 저는 약간 수동이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 점에 있어서 저도 이거 한번 꼭 타보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조금 일반 소비자들이 다 하기 편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확실히 이제 좀 판매도 좀 늘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판매가 확실히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긴 하죠. 가격이 좀 250만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안 사겠어 이런 것보다는 일단 좀 운전이 편해졌으니까. 기존에 이제 네. 벨로스터는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사실 네. 판매가 잘 안 되는 거의 단종을 입막한 그런 네. 차종이긴 한데 저는 그 N의 색깔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하늘색. 네. 그게 사실 고성능이라고 하면 맨날 검은색에 빨간색 이런 것만 네. 생각하다가 그 하늘색이 탁 들어오는데 그것도 되게 매력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벨로스터 N 색깔이 이거 말고도 흰색도 있고 네, 있잖아요. 검은색도 근데 있고. 이 하늘색이 인기가 확실히 뭔가 있다고 시그니처 하더라고요. 색이 된 것 같아요. 네. 약간.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안전벨트 색도 이 네. 파란색으로 딱 맞춰주면 뭔가 맞아요. 깔맞춤이 네.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히 경쟁 차종은 없어요. 그렇죠? 국내? 네, 일단 국산차는 없고요. 수입차로 좀 눈을 돌려보면 미니 쿠퍼 JCW. JCW 오늘 나왔죠. 쿠퍼 네. 이게 이제 유일한데 네. 기존에 뭐 AMG, 뭐 A45나 BMW M2 그리고 뭐, AMG와 네. 이제 M에 맞서는. 폭스바겐 골프 GTI 이런 차들이 있었는데 네.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유일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정말 TV에도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네. 요즘은 서킷 주행을 그냥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선택하기에는 되게 좋은 차종인 것 같아요. 가격이나 뭐 이런 것도 네. 좀 많이 꽤 뭐 합리적이고. 일상 주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이 없고. 그쵸. 네. 서킷에서 타기에도 성능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데 2020년형 벨로스터는 N만 나오고 2020년형 일반 벨로스터는 안 나왔어요. 네, 사실. 1.4, 1.6 터보가 네. 안 나왔죠. 제가 이걸 작년 9월에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DCT가 나오면서 곧 단종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그럼 그때 벨로스터는 N만 나오는 건가? 네, 이제 N만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는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벨로스터 소식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두 번째 뉴스는 이게 약간 법적인 얘기예요. 네. 근데 고급 택시, 국내에서 고급 택시를 이제 친환경차로 사용을 하려면 현대차도 아니에요. 그냥 렉서스 ES 하이브리드만 가능하다라고 법에 나와 있다면서요. 네, 이 시국에. 네. 왜 하필 그랬을까요, 이 시국에? 이게 그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이 고시가 있는데요. 네, 되게 기네요. 여기서 이제 고급 택시로 사용한 친환경 차로 유일하게 렉서스 ES300H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웃긴 게 국내 법이잖아요. 네. 근데 법에 딱 이렇게 차명이 하나가 박혀 있어요. 네, 렉서스 ES300H라고. 네, 국산차도 아니고 수입차가 딱 있어요. 현대자동차라면 현대자동차가 뭔가 로비를 잘했나 보다라고 네. 생각을 하겠지만 이 시국에 렉서스가 명시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네. 이게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는 배기량, 뭐 그쵸. 연비 이런 거를 두고 정하게 되는데 네. 이 고시를 정할 적에는 ES300H 그리고 벤츠 E350 이 두 가지가 이 네.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딱 차명을 써 넣은 거군요. 네. 근데 왜 이런 고급 택시, 뭐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뭐 이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이런 법이 왜 생긴 건가요? 국토부에서는 이 고시가 2016년에 네. 고시가 됐었는데 이때 당시 택시 업계의 의견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택시 업계가 렉서스하고 벤츠를 콕 집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택시 넣어달라. 업계가 받아들였고요. 음. 하지만 지금은 이때보다 이제 친환경 고급차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실제로 올해 말에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고급 택시라는 말이 사실 좀 우리는 기존에 없던 생소하죠. 말이잖아요. 네. 우리가 모범 택시는 알아도 고급 택시라는 말을 잘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뭐 다른 차를 도입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고급 택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급 택시는 일반 택시나 모범 택시와 다르게 이 배기량이 2,800cc 이상 2800cc요? 네. 네. 2,800cc 이상이 되는 택시를 뜻하는데요. 2015년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네요. 이 법 자체가. 네, 당시 택시 사업자들이 이제 국산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좀 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입차를 추진했던 택시로 건데 타보자. 네. 네. 하지만 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솔린을 LPG로 개조하는 게 뭐 가능은 했지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배기량 2,800cc를 충족하기는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ES하고 그래서 벤츠 ES와 E클래스가 벤츠가. 나온 거네요. 네. 아하.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어쨌든 배기량은 좀 낮더라도 그냥 친환경 차니까 그런 이유로 어쨌든 고급 택시를 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해서 이때 이 법이 만들어진 거네요. 네, 또 그 당시 이 고급 택시가 200대 정도 수준에 불과했었는데요. 네. 심지어 2350 네. 벤츠 같은 경우는 수요가 거의 없었고
거의 ES300H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그런 수요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택시라는 이 자체가 지금 배기량이나 뭐 차 크기로 우리가 뭐 경차, 소형차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고급 택시 자체가 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범주 외에 밖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라리 특정 차명을 넣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좀 친환경차가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이 택시 운송 플랫폼도 네. 다변화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토부에서는 연말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좀 국토부에서 일이 많겠어요. 최근에 이제 타다 관련해서 이제 운송사업법, 네. 여객운수사업법도 개정해야 되고 지금 이 친환경 네. 고급 택시도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이 모빌리티 쪽으로 네. 상당히 지금 바쁠 거라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근데 개정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이렇게 특정 차명을 넣었던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차 규제할 때 뭐 이산탄소 배출량이 뭐 얼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탄소 배출량이 얼마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같이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딱 명확하게 정해서 네. 어떤 차를 콕 집는 것보다는 네. 연말에 이제 이 해당 고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김성환 기자가 들고 나왔습니다. 네. 김성환 기자가 요즘에 캠핑카 소식을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 저번에 레이 캠핑카도 한번 네. 소개해줬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래서 그 레이 캠핑카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계약을 하러 갔는데 캠핑카로 튜닝을 했더니 세금 폭탄에 맞았다라는 내용이래요. 네, 맞습니다. 이 올해 2월 말부터 캠핑카 튜닝 차종이 되게 넓어졌죠. 네. 예. 이에 따른 등록 및 개조에 관련된 세금이 아주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부담이 조금 커질 전망인데요. 일각에서는 좀 과도한 세수 확보가 아니냐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약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갖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바로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가격 알려주세요. 알려드려야죠. 네. 기존에는 개조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끝났습니다. 개조한 거에 부가가치 10%. 네. 그런데 이 바뀐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 바뀐 세금 체계를 살펴보면, 이 부가가치세 외에도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를 더 내야 하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네. 차값과 개조 비용을 더한 이 값의 5%를 개별 소비세로 내야 하고요. 네. 또 이 개별 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조 비용과 개별 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더한 값에서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죠. 네.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2천만 원짜리 차 사서 400만 원어치 튜닝을 했다. 네. 그러면 기존에는 40만 원만 10% 내면 네.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바뀐 이 세금 규정에 맞추면 네. 무려 211만 원을 허허.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몇 배? 옵니다. 5배네요? 5배 이상 늘었고 400만 원어치 튜닝하는데 211만 원 세금을 더 내야 하니까 네. 한 600만 원 또 마련해야죠. 네. 생각보다 너무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금 다시 걷는 건가요? 주전이 이제 지원금 주전이 이제 좀 세수를 확보에 나선 건가요? 약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반 네. 소비자라면. 그래서 바로 국세청에 전화를 해봤는데 네. 일단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아주 딱 잘라 손을 네. 그어서 말을 했습니다. 캠핑카 관리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발생한 신설 규제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부과해야 할 세금도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뭐 개정안 범위가 확대가 됐고 이에 따른 과세 대상이 넓어진 만큼 네. 그거에 맞춘 세금의 종류가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면 된다. 네.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네.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게 한 가지 또 일부 캠핑카 이 업계에서는 네. 이 이중과세 논란도 일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게 차값하고 개조 비용의 5%를 개소세로 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차값을 만약에 내가 이게 승합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상용차나 승합차가 아니라 승용차였다면 난 이미 개별 소비세를 냈죠. 거란 네, 말이에요. 이미 개별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죠, 차값에. 그래서 그렇죠. 내고 샀는데 내 돈 주고 튜닝하는데 왜 교도세를 또 내야 되냐? 그렇죠. 그래서 이중과세가 아니냐라는 또 이 어허. 주장도 많이 네. 논란이 됐는데 네. 이에 대해서도 이 국세청 관계자는 뭐 어차피 특정 물품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것만큼 차는 처음 차 살 때의 개소세와 지금 이 캠핑카로 완전히 개조를 했을 때의 개소세는 별개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는 게 맞다라고 네.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외를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개소세를 2번 내는 셈이니까요. 그쵸. 같은 재화에 대해서. 네. 그렇죠? 이거는 항상 이제 이게 승합차인지 승용차인지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정부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뭐 문제는 없는 건데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 그쵸. 이제 튜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네, 당장 뭐 물론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실질적인 가격으로 봤을 때 400만 원어치 개조하는데 200만 원 세금은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래서 이 설명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종류가 많고 이 비율이 높아서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금액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바뀐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아주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튜닝 활성화를 하기 위한 법 아니었나요? 네,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인데 너무 갑작스럽게 세금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튜닝을 좀 위축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네. 국세청 관계자도 업계와 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라면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캠핑족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잖아요. 네.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캠핑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저도 저번에 보고 레이 캠핑카 되게 사고 싶다, 개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정도의 부담이라면 한번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하루빨리 좀 어떻게든 국세청이 조금 세금을 줄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오늘 4월 넷째 주 하이브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